그다음에 이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예. 글쓰기. 드디어 대망의 글쓰기. 예, 글쓰기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9%가 전부 글쓰기에 대해서 울렁증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예,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써가서 거기 다 지적질을 한 겁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네. 네, 네. 진짜 방학 때 그리고 선장님 방학 일기는 심지어 몰았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개학하기 하루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기억들이 좀 네.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아이가 이제 그 일기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일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칭찬을 막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글을 쓰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경험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도 그냥 글 잘 썼어 해버리면은 칭찬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냥 선생님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영혼 없네. 영혼 없는 칭찬이 되는 거죠. 칭찬하려면 선생님이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너는 의성어 의태어를 너무나 잘 쓰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의성어 의태어를 쓰니?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까. 그리고 야 너는 풍경 묘사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또 야 너는 선생님도 이 단어를 잘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쓰고 싶다, 쓰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즐겁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쓰려고 합니다. 글쓰기에 어떤 정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지적질을 받는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글쓰기가 트라우마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 가서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회사 가서도 글 못 쓴다고 부장님, 팀장님한테 너는 대학을 도대체 대학에 가서 뭘 배웠길래 글을 손으로 쓴 거야, 발로 쓴 거야? 라는 지적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말 이 직장 때려치고 싶죠. 네. 그 직장 생활도 힘든데 맨날 다 보고 쓸 때마다 가서 지적질 당해야 돼. 너무 괴롭잖아요. 이런 언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유쾌한 기억들을 만들고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맞춤법도 틀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그런 고민도 들겠어요. 그냥 그 지적질 안 하면은 아이가 그걸 되게 틀린 걸 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질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적질은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틀린 거를 선생님이 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는 이거는 이제 그냥 넉다운이니까. 뭔가 내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넉다운이 돼버려요. 포기하게 돼. 그렇죠. 네. 근데 아이의 글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틀린 게 있을 거야. 그런 걸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질도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 내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칭찬해 주는 거.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막 그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칭찬받고 박수 받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지적질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기는 특히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일기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까 정말 나의 중요한 거예요. 글쓰기에 대한 첫 기억이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까.
아이들이 이제 커서 자소서 쓰잖아요. 네. 쓸 내용이 없어요, 자소서에. 정말 네, 그렇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갈 때 자소서 쓸 내용도 없고 또 회사에 취직할 때 쓸 자소서 내용도 없어요. 약간.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약간. 자기 이야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분이 이제 처음엔 무명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4년인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지지 연설을 하면서 세계적인 정치인이 됐어요. 예스 캔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It's what allows us to pursue our individual dreams and yet still come together as one American family.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 아시죠? 네. 주커버그가 또 하버드대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연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이야기일까? 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 입양되고 그 다음에 이 리드 칼리지 6개월 다니다가 학교 자퇴하고 우연히 서체 교육 배웠는데 그게 나중에 맥킨토시로 연결되고 뭐 애플 창업했는데 맥킨토시 만들어서 막 잘 나가다가 쫓겨나고. 해고당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Truth be to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이런 얘기가 다 세계적인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자기 이야기야말로 최고의 설득력 있는 거야, 약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자기 이야기를 발견하게끔 해줘야 돼, 약간.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얘기지만 부모가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준 겁니다. 야, 너 줄넘기를 열흘 동안 했는데 아빠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 이 줄넘기를 첫째 날 했을 때, 둘째 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들었니? 이렇게 그 얘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부모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쌓여야만이 결국은 자기 이야기가 튼튼한 자기 이야기가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자소서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회사에서 혹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누구를 설득하는 것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만큼 설득력이 강한 건 없어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예. 그건 부모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 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냥 두면은 금덩어리도 다이아몬드도 별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저기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것이지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강가에 있는 돌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거를 낯설게 보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낯설게 보게. 낯설게 보기요? 그렇습니다. 예. 오. 사실 좋은 글은 전부 다 낯설게 보기예요. 아까. 낯설게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그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 지난 일을 한번 글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일터로 나가고 해서 잠잘 때까지 얘기를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럼 그 이야기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죠. 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뭐 똑같은 얘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글을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본 나의 하루.
스마트폰이 나의 하루 어떻게 돼? 일단 스마트폰은 아침에 막 자기가 알람을 울려서 주인을 깨우겠죠, 그죠? 맞아. 근데 이놈의 주인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약간. 자꾸 꺼요. 막 나를 집어 던져.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죠? 또 주인이 이제 세수하러 가서도 막 음악이나 유튜브 틀어놓고 막 뭐 씻어요. 그런데 막 귀는 거품이 나죠. 어머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야기다. 예. 네. 하루의 일과가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그러네. 낯설게 보기 약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일기도 낯설게 보기 방식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야. 꼭 네가 주인공일 필요가 없어. 엄마 입장에서 너의 하루를 한번 써봐. 집에 있는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입장에서 한번 너의 하루를 써봐. 이러면은 정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약간 화자를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사고와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읽기 얘기했을 때 프리스타일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글쓰기에서 프리스타일이 필요한 겁니다. 오. 그런 자유로움과 어떤 그 얽매이지 않음이 결국은 아이들이 좋은 글을 쓰는 어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사나 가서 우리가 일정하게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성실성이나 기본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중간쯤 가죠. 그죠? 근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보는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리더는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상황을 낯설게 보고 거기에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이 글쓰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바로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오늘 진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하기, 읽기, 글쓰기에 대한 진짜 지식 항해를 떠나봤는데 그렇다면 선장님께서 오늘의 강의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제프리 베이조스 그 아마존 창업자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글쓰기가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전부다. 결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일도 하고 관계도 맺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고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고력은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은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자녀들 교육에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건과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야.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실 안 돼 협박 없어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학부모로서 아주 귀를 쫑긋하고 네. 들으셨네요. 오늘 좀 제가 말했잖아요. 제 시간이라고. 정말 네. 오늘 얻어가시는 거 진짜 많으셨던 시간이고 네. 사실 선생님이시니까 또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좀 와닿는 이야기들도 많고 애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글쓰기나 자기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보다 좀 표현이 좀 약한, 좀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자기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요 강의를 통해서 뭐 다른 부모님들 혹은 다른 선생님들도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서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뭐 아까 금 다이아몬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애들을 보면 뭔가 원석처럼 모든 아이들은 사실 금덩어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닦아주냐. 그 닦아주면 이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게 표현하는 언어, 이제 그래서 말하기나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잘 닦아주는 게 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네, 오늘 되게 어른스럽게 말했네. 아니 근데 진짜 확실히 또 우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경환 씨가 또 좀 달라 보여요. 아, 네, 오늘 교사 연수할 때처럼 되게 귀를 쫑긋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강의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는 시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보물지도가 너튜브 말로 세움에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네, 콜로세움 아니고 말로세움. 맞습니다. 다시 보기가 되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말로 세우면서 계속 다시 보기를 하면서 나의 말하기, 읽기, 또 쓰기까지 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식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